본의 아니게 유튜버이다 보니 배경음악을 깔았습니다. 예. 자, 오늘 이제 할 내용은 시스템 다이나믹스 이어서 하도록 하겠고요. 좀 짧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배경음악을 빼겠고요. 별짓 다 한다. 자, 어쨌든 유튜브로 뭘 해보는 게 나름의 재미가 있네. 자, 그러면 이제 시스템 다이나믹스 설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시스템 다이나믹스는 지난번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제어를 하다 보니까 원래 물리적인 환경인데 여기에 제어를 통해서 에러 다이나믹스, 에러를 줄이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 P만 쓰면 스프링 효과, 그 다음에 에너지가 넘쳐나서 줄질 않기 때문에 에러만 그냥 단지 줄이려고 P 컨트롤을 쓰면 이렇게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스프링 효과가 나타나고 그걸 결국은 에너지를 소비시켜서 특정한 목표점으로 수렴을 해야 되기 때문에 D 컨트롤을 씁니다. 그래서 원래 물리적인 환경들을 토대로 해서 제어를 하게 되면 시스템 다이나믹스라고 하는 용어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고요. 몇 가지 이제 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랑 또 카메라 위치가 좀 바뀌었네. 네. 자, 그래서 인버티드 펜줄럼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세우는 거 있죠. 띠용 하고 있으면 왔다 갔다 해가지고 이렇게 세울 수 있잖아요. 그죠? 이 역진자라고 불리는 인버티드 펜줄럼이 시스템 다이나믹스 예제로서 하나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거꾸로 이번에는 위에 매달려 있는 예전 시계 이제 많이 있고 이렇게 흔들리는 녀석이죠.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놓게 되면 흔들리다가 지가 멈춰버리죠. 이렇게 두 가지 예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뭔가 또 카메라 위치가 바뀌어가지고 되게 이상하네. 네, 이 정도 맞춰보고 시작 다시 하겠습니다. 자, 이 역진자라고 하는 것은 진자긴 진자인데 이 녀석은 진자의 경우 이렇게 위에 매달려 있는 진자는 위치 변화가 생긴 다음에 놓게 되면은 흔들리다가 멈추죠. 대신에 이렇게 된 녀석은 우리가 이걸 세우기 위해서 빨리빨리 움직여가지고 균형을 맞추려고 해야 됩니다. 뭐가 쉽고 뭐가 어렵겠습니까? 일단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쉬운 것 중에 당연히 이제 이 녀석이 쉽죠. 얘의 경우에는 이렇게 됐다가 놓으면은 우리가 개입을 하지 않아도 멈추기 때문에 이 녀석의 시스템 다이나믹스는 우리가 공학적인 용어로 쉽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쉽다 이런 표현 대신 얘는 언제 어떤 상황이 펼쳐지더라도 무언가 이 상태에서 결국은 멈출 것이고 내가 개입을 하지 않아도 멈출 겁니다. 그래서 누가 와서 흔들어도 조금 이따 멈출 거죠. 이런 시스템, 우리가 이렇게 위에 매달려 있는 펜줄럼은 진자 얘기합니다. 얘는 당연히 이제 멈추는 건데 이렇게 역진자의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우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녀석은 내가 밑에서 빨리빨리 움직여가지고 얘를 어떻게든 간에 빨리빨리 움직여야 아이고 넘어갔네. 이 녀석을 빨리빨리 움직여야 제어가 되면서 이렇게 딱 멈춰 있는 것처럼 할 수가 있겠죠. 이 두 가지의 공학적인 차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얘의 경우에는 개입을 하던 안 하던 우리가 제어를 하던 안 하던 결국은 멈출 거고요. 얘의 경우에는 개입을 하지 않으면 조만간 넘어져 버릴 겁니다. 우리가 이걸 표현하는 용어로 스테이블, 언스테이블이라고 하는 용어를 쓸 수가 있겠고요. 스테빌리티라고 하는 안정성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 이 언스테이블한 시스템, 이 녀석은 불안정하기 때문에 언스테이블에 해당하겠고요. 이 일반적인 펜줄럼은 스테이블한 녀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테이블과 언스테이블로 제어 쪽에 여러분들이 안 배우신 뒤쪽 얘기를 보면 제어는 우리가 뭔가 목표 지점으로 이동을 하는 건데 마지막에 가서 보면은 어떤 건 스테이블하고 어떤 건 불안정한, 언스테이블한 것이 있더라. 얘를 스테이블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얘가 불안정한데 안정화시키려고 하면 간단한 방법이 있죠. 본드를 붙이거나 여기에 뭔가 풀을 바르거나 해서 얘가 무언가 댐핑이 커지면은 천천히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면 PD 제어에서 댐핑은 뭐였어요? 마찰이잖아요.
여기에 뭔가 덕지덕지 바르게 되면 얘가 댐핑이 생기면서 얘의 시스템 속도가 무언가 아까보다는 되게 빨랐는데 이게 자꾸 넘어지니까. 근데 여기 뭔가 이렇게 대충 붙잡고 있거나 뭔가 칠을 하게 되면 얘가 아까보다 느릿느릿해지죠. 이걸 우리가 시스템 다이내믹스의 속도라는 컨셉으로도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안정된 시스템들은 시스템 속도가 좀 느린 편에 속합니다. 이거는 공학적으로 완벽한 표현들은 아니지만 시스템 속도가 되게 빠른 것들,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빨리 내가 개입하지 않으면 결국 넘어져요. 근데 뭔가 풀칠을 잔뜩 해서 지저분한 걸 잔뜩 또는 손으로 제가 살짝 붙잡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은 시스템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이 시스템이 조금 더 안정화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크게 얘기했을 때 제어 쪽에서는 안정과 불안정으로 얘기합니다만 우리가 이 시스템의 무언가의 성격을 바꿉니다. 제어를 해서 바꾸든 아니면 기름칠을 하든 아니면 뭐 송진가루를 뿌리든 마찰을 만들기 위해서 시스템에 개입을 하게 되면 시스템의 성격이 바뀌게 되고 초기에 불안정한 녀석에 이쪽에 뭔가 바르면 얘의 시스템 속도가 떨어지면서 보다 안정된 시스템으로 조금 더 안정화될 수 있는 가능성들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것들이 시스템 다이내믹스의 한 속성이고요.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 간단한 원리를 가지고서 조금 생각을 해보실 수 있는 재밌는 예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항공기 보시면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물론 지금 다 코로나 때문에 다 취소되고 있지만 어떤 항공기가 있는데 항공기가 이렇게 생겼어요. 비행기 이렇게 날아가는 비행기가 하나 있고요. 이거 우리가 보통 많이 타는 비행기들이죠. 뭐 보잉, 뭐 에어버스 이런 계열들이 되겠고요. 전투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전투기의 경우에 뭐 대충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겼죠. 요새 F-22 이런 스타일로 생겼고요. F-22의 전 단계에서 옛날에 많이 나오던 비행기, 제가 제일 좋아했던 비행기인데 날개가 이렇게 역으로 생긴 게 있습니다. YF 시리즈라고 하는 영화 애니메이션 그 마크로스 플러스에 보시면은 주인공이 이렇게 Y자 형태로 되어 있는 비행기를 마치 날리는 것처럼 뭐 이런 제스처를 하고 있죠. 자, 이거를 우리가 조금 안정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 녀석은 눈으로 보기에도 안정하죠. 사실은 날개가 이렇게 양쪽으로 있기 때문에 보기에도 안정하고 비행기를 실제로 던져보시면 되게 안정되게 잘 날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이 비행기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요. 심지어 이런 YF 스타일로 만들 수도 있어요. 이렇게 종이 비행기를 접어서 날려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뭔가 양쪽에 날개가 있는 것들이 굉장히 안정한 형태를 갖습니다. F-22는 뭐 정말로 안정된지 아닌지 그건 둘째 문제고요. 이런 YF 스타일의 날개가 Y 방향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굉장히 불안정해요. 실제로 비행기 종이 비행기를 만들어서 이렇게 휙 던져보면 얘는 되게 불안정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델타형 날개들을 갖고 있는 것들은 잘 생각해 보시면 새 생각하시면 돼요. 새는 이렇게 양쪽으로 날개가 생겼잖아요. 똑같이 이런 유형으로 만든 거고요. 전투기들은 실제 우리가 자연계에서 볼 수 없는 날개가 뒤쪽으로 가 있는 이런 형태입니다. 날개가 뒤쪽으로 갔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날개가 뒤로 V자형으로 되다 보니 실제로 속도는 빠르겠습니다만 되게 불안정한 형태이고요. YF는 아예 날개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종이 비행기 만들어서 던져보면은 날아가지 못하고 금방 꼬꾸라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안정성 측면에서 생각해 보시면 일반적인 여객기의 경우에는 굉장히 안정되게 만들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손님들을 수송하고 날라야 되고 추락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안정화한 형태로 만듭니다. 즉 이런 스타일의 안정된 제어 구조를 갖도록 설계를 하는 겁니다. 전투기의 경우에는 얘는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왜 불안정하게 만들까요? 전투기가 불안정하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날아가기가 어렵고 되게 불안하겠죠. 조종하기도 어렵고. 그런데 아까 제가 처음 얘기 드린 대로 안정된 시스템과 불안정한 시스템 두 가지로 봤을 때 안정보다는 불안정한 시스템이 시스템 다이나믹스가 되게 빠릅니다. 즉 고속이 된다는 얘기죠. 얘를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고속으로 이 전투기의 모양을
불안정하게 만들면은 이 전투기는 휙휙 빨리빨리 속도 바꾸기에 유리한 형태가 됩니다. 전투기의 경우는 뒤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피해야 되기 때문에 뭔가 회전 반경도 짧아야 되고 빨리빨리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일부러 모양을 불안정하고 고속 제어가 필요한, 즉 되게 불안정해서 시스템 다이나믹스가 어려운 형태로 설계를 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 이런 극단적인 날개가 뒤집어져 있는 YF 스타일도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투기 같은 경우에는 고속 제어를 해야 되겠고요. 시스템 다이나믹스 자체가 되게 빠른 거죠. 이게 자꾸 넘어지려고 하니까 고속 제어를 해야 되고, 일반적인 비행기의 경우에는 천천히 날아가면 되니까 시스템 자체도 안정되고 제어하기도 편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기에 또 다른 요소 하나를 생각해 본다면, 미사일의 날개가 왜 그렇게 뒤에 몇 개 요만하게 달려 있는지. 미사일 보면 이런 식으로 생겼고 이렇게 날개가 조그맣게 달려 있잖아요. 그리고 뭐 여기서 슉 날아가겠죠. 이런 형태로 만들어진 이유는 이 시스템 자체가 속도가 빠르고 그리고 빨리빨리 각도가 변해가지고 비행기들을 쫓아가야 되기 때문에 회전 반경이 되게 짧아야 되죠. 그래서 여기 있는 역진자, 인버티드 펜듈럼처럼 그냥 조금만 제어를 살짝 안 하면 옆으로 휙 하고 돌아가잖아요. 일부러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야 추적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고요. 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제 안정성과 불안정성, 안정한 게 무조건 좋다라고 생각하지만 제어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안정한 게 당연히 좋죠. 제어를 빨리 끝내야 되니까. 그런데 불안정한 시스템은 불안정한 대로 장점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불안정한 게 무조건 나쁜 게 아닌 거고요. 우리가 뭔가 그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속도를 극한으로 끌어내야 되는 경우 일부러 불안정한 모델로 만드는 게 대표적인 사례가 미사일 아니면 YF 같은 스타일의 전투기들이 일부러 불안정하면 속도를 내가 살짝만 입력을 넣어도 얘가 빨리빨리 변하기 때문에 일부러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고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제어라는 과목을 여러분들이 배우시다 보면 안정한 게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고, 불안정한 것은 불안정한 것 나름의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 역진자라고 하는 것들은 왜 중요한 모델이 되냐면요. 여기 땅이 있는데 여기에 질량들이 붙어 있어서 얘가 휙 하고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구조잖아요. 자, 이 역진자의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들 사람들이 걸어갈 때 또는 뛰어갈 때가 이 역진자 모델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보행 로봇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에는 이 역진자 모델을 그대로 쓰고 있고요. 그래서 역진자, 즉 머리가 제일 큰 질량이 있고 머리가 흔들리는 것을 알게 되면 사람이 어떤 속도로 가거나 보행은 얼마만큼 하고 있고 보행의 속도 뭐 이런 것들을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머리에다가 가속도계를 붙여서 머리가 얼마만큼 흔들리면 얼마만큼 뛰고 있구나라는 형태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저희 보행 같은 경우 사람은 일부러 우리가 그러니까 진화라는 원리에서 본다면 사람이 걷는 것들이 굉장히 큰 장점이 됐는데, 사람은 걷기 위해서 이 직립 자체가 불안정하잖아요. 우리가 사족으로 기어다니는 것보다 직립을 하게 되면 그 자체가 불안정한 거고요. 그 불안정한 것들을 많은 질량을 갖고 있는 이 대두, 머리에 많은 질량이 있는데 이것들이 얼마만큼 흔들리는지 전정기관 있죠? 어지럼을 느끼는. 그게 머리에 붙어 있고 머리에 브레인들이 곧바로 짧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은 걷는 거라는 되게 불안정한 다이나믹스를 굉장히 고속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거꾸로 그걸 보행 쪽에서 설계해서 만들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재미삼아서 모터나 이런 것들을 구할 수 있어서 보행을 먼저 들어간다 그러면 처음에 사족부터 시작을 하죠. 또는 다리가 많을수록 안정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불안정한 시스템이 이족 보행이기 때문에 이족 보행은 이 불안정함을 잘 이용을 하는 형태로 진행하는 거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제어 방식에서는 안정된 것들은 느린 다이나믹스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피드백 제어하는 것들, PD 컨트롤 쓰는 것들은 굉장히 솔직히 말씀드리면 되게 느린 형태의 제어기가 되겠고요. 고속으로 제어해야 되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피드백 제어를 쓰지 않고 최근에 제로 다이나믹스라고 하는 분야를 그대로 쓰는 대표적인 사례가 몇 개 등장을 했죠.
그래서 이 원래 전투기 같이 굉장히 불안정한 또는 미사일을 제어해야 되는 미사일 제어 쪽에 불안정한 것들은 한국에서는 잘 연구들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많은 것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 고전적인 안정화 시스템에 대한 제어들을 보통 이제 잘들 많이 하고 있고요. 불안정한 제어를 하는 데 있어서 최강 집단 중에 하나가 이제 미시간 앤아버 쪽 연구 그쪽 그 대학이죠. 예, 미시간 앤아버가 불안정화 연구 쪽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고,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불안정한 모션 중에 대표적인 것이 재작년인가 여기 박혜원 박사죠. 김혜원인가? 그 양반이 했었던 치타 점프하는 겁니다. 그래서 MIT에서 치타 점프하는 것이 있을 때 고전적인 안정화 시스템으로는 제어하기가 되게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점프를 한다라는 행위 자체가 되게 불안정한 것이기 때문에 제로 다이나믹스를 이용한 불안정화 시스템에서의 고속 제어 기법들이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고, 굉장히 안타깝게도 불안정한 시스템에서 고속 제어하는 부분에 대해서 연구자들이 굉장히 기피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슈가 있다라는 것도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점점점 뭐 로봇이든 아니면 시스템의 경우들, 우리가 공장 자동화를 하거나 이런 경우에도 속도가 빠르는 게 장점이죠. 왜냐하면 로봇이 무언가를 물체를 이렇게 천천히 느릿느릿 움직이는 것보다는 좀 더 빠르게 움직여야 생산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점차로 안정화된 형태의 문제보다는 불안정한 녀석을 이용한 제어 기법들이 많이 관심이 이제 천천히 관심도가 올라가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요소는 뭐냐? 시스템 다이나믹스는 제어기를 토대로 해서 우리가 원래 시스템이 갖고 있는 다이나믹스를 바꿔주는 역할들을 하는데, 원래 이걸 인버티드 펜듈럼은 불안정해서 제어가 안 되는데 여기에 제어 방식들을 다른 것들을 도입하면 이 녀석이 이렇게 서 있을 수 있게 제어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의 물리적 시스템의 제어 기법들을 다른 것들을 도입해서 이 녀석들을 좀 더 안정화되게 조금 더 고속 제어를 편하게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발전하는 것들을 컨트롤, 제어 공학이라고 보통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안정화 시스템에서의 제어 기법들을 작년에 자동 제어 시간에 배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시스템 다이나믹스가 왜 중요하냐면 고속인 것, 저속인 것들의 문제점들이 있고 거기에 각각 맞춰서 텔러 오퍼레이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스템 다이나믹스라고 하는 용어는 제어기를 붙여서 뭔가 그 대상에 제어하려고 하는 대상의 특성을 바꾸는 것인데 어떻게 제어를 하냐에 따라서 고속이 되거나 저속이 될 수 있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시스템 모델링 살짝 설명을 하겠는데요. 여기서 뭐 우리가 자동 제어 시간이 아니겠고 자동 제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어떻게 모델링 하는지 살짝 덜 배우셨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만 얘기 드리겠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 녀석의 경우에는 중력이 이쪽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그 중력의 효과 때문에 수식에 보시면은 관성 모멘트가 있고 이 녀석이 움직이려고 하는 방향에 이 녀석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을 때 질량은 이쪽으로 동작하니까 물체가 이렇게 움직이려고 하는데 질량이 반대쪽으로 움직여주는 부호가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은 이걸 넘겨서 보시면은 I 세타 2 가속도가 들어가고 여기에 포텐셜 에너지가 들어가는데 이 부분이 플러스 기호가 돼서 이퀘이션 방정식이 완료가 됐고요. 불안정한 시스템은 내가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중력도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 주니 내가 이쪽으로 가려고 하면 중력도 같은 방향이다 보니 이쪽 기호는 플러스, 부호는 플러스가 되고 이게 수식이 넘어가서 방정식을 만들게 되면 부호가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이 녀석은 안정화 시스템, 익스포넨셜하게 안정화 형태가 되겠고 얘의 경우에는 불안정한 시스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군데군데 여기서 보시면은 사인 세타가 세타로 바뀌었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1학년 때 배우셨던 공학수학 기초의 테일러 시리즈 수식을 이용을 해서 원래 사인 세타는 이와 같은 수식으로 변경이 되니 이 중에 하나 선형화해서 세타만 갖다 쓴 겁니다. 사인 세타는 테일러 시리즈를 쓰게 되면 똑같이 폴리노미알 다항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 그 중에서 뒤에 있는 것들은 저희가 절삭하고 세타만 갖다 쓴 수식이 바로 이 수식 선형화된 수식이 되겠고요. 여기 있는 사인 세타도
사인세타가 그대로 있으면은 비선형 방정식이 나오기 때문에 사인세타를 테일러 시리즈로 선형화해서 세타로 바꿔놓게 되면 선형 미분 방정식 형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선형 미분 방정식은 뭐 여러분들이 1학년 때 배우셨지만 뭐 다 까먹었을지도 모르고 나중에 다시 한번 뒤쪽에서 한번 잠깐 얘기하겠고요. 다이나믹스가 무슨 역할을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 찌라고 하는 거 갖고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낚시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중간에 여기 하나의 부표에 해당하는 찌를 설계해 놓고 찌는 중력의 영향을 받고 찌가 가라앉으면 또 부력이 세지면서 위쪽으로 올라가려고 하겠죠. 그 찌는 잘 생각을 해보시면 낚시라고 하는 것 자체가 텔레오퍼레이션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낚싯대를 붙잡고 있고 그 낚싯대에 줄들이 매달려 있어서 줄이 무언가 통신 라인 같이 연결이 되어 있죠. 실제로 이 끝안에 있는 미끼를 물고기가 물었을 때 이 줄이 어떤 관계에 있는가, 그리고 그거를 바깥에서 볼 수 있는 시각적 피드백을 주는 것이 바로 찌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 찌 자체가 중력으로 가라앉으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물고기가 잡아당겨서 장력이 걸리고 위쪽으로는 뜨려고 하는 부력, 이 세 가지의 조합을 토대로 해서 찌에 흔들림이 발생하기도 하고 물고기가 물었는지, 물면은 잡아당기니까 아무래도 들어가겠고, 또는 찌를 균형을 잘 맞춰놨는데 살짝 밑에서 건드리면 찌가 올라가는 형태도 있어요. 왜냐하면 장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이 녀석이 올라가는 힘의 균형이 깨지면서 올라가는 올림찌, 내림찌 두 가지 스타일들로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낚싯대만 가지고는 무언가 피지컬리 연결되어 있는 물고기하고의 관계가 너무 멀고 중간에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스프링 효과들이 존재하고 또는 이 줄 자체가 질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까 페이지 한번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페이지에서 제가 설명한 것처럼 여기가 낚싯대고 여기가 물고기라면 두 개 사이가 완벽한 막대기로 연결이 안 되니 장력이 약해지는 스프링 효과, 그 다음에 장력 자체가 뭐 부표도 찌도 있지만 그 줄 자체가 질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겠죠. 그래서 물고기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원격지에서 내가 정확하게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게 고수가 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두 개 사이가 막대기로 되어 있다면 물고기의 반응, 물고기가 여기서 입질을 하면 이게 곧바로 느낌이 올 텐데 스프링 구조, 줄 자체가 흔들리잖아요. 쭈렁쭈렁 하니까. 그 다음에 줄 자체가 질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이에 부가적인 시스템 다이나믹스가 있고 그 시스템 다이나믹스 때문에 낚시를 배우기가 조금 어려운 겁니다. 낚시는 양태규 교수님한테 배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도 시스템 다이나믹스 모델로 전부 다 표현할 수가 있겠고요. 부표라고 하는 것들은 절대로 자기 혼자 이렇게 자빠지거나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균형을 맞춰놓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화된 시스템, 흔들림이 있어도, 왜냐하면은 이게 바다나 물이기 때문에 부표가 이 찌가 흔들릴 수 있잖아요. 근데 얘가 넘어져 버리는 거는 무언가 힘의 균형이 깨졌을 때, 물고기가 물었을 때라는 것들을 찾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찌의 원리에서도 시스템 다이나믹스 측면에서 찌를 어떻게 쉐입을 설계하는가에 따라서 안정성하고 관련된 요소들이 총 출동하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찌는 원래 균형을 잘 맞춰 놓고요. 요 사이에 장력으로 부력하고 그 다음에 얘의 중력, 요 두 가지 사이가 균형을 잘 맞춰 놓고 있는데 물고기가 물게 되면 장력의 변화가 오고 그때서야 안정성이 깨지면서 얘가 불안정하게 넘어가게 모양을 설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력 관련된 것들이 찌에서 설계함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물고기가 어떤 유형인지, 그리고 여기에 어떤 미끼를 달지, 그리고 물살이 세면 셀수록 이쪽에 장력이 커지기 때문에 이 찌의 모양을 바꿔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환경에 맞춰서 찌들을 사용하는 것들은 전부 다 시스템 다이나믹스 측면의 특징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찌라고 하는 것들이 하나의 텔레오퍼레이션이라고 고려를 한다면 시스템 다이나믹스에 맞춰서 환경이 물고기가 되게 크더라, 물살이 많더라, 아니면 여긴 되게 잔잔하더라, 그때의 얘의 불안정성이 눈에 가시적으로 잘 보이도록 이 부력을 맞춰서 설계하는 것이 다양한 형태의 부력,
다양한 형태의 찌를 사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 간단하게 이러한 그 찌라고 하는 요소 하나, 낚시라고 하는 요소 속에서도 시스템 안정성에 대한 것들이 경험적으로 녹아 들어가 있고, 저희는 그거를 텔레오퍼레이션과 시스템 다이나믹스 안정성 측면에서 공학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본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 관계에서 보시면 균형을 잘 맞추고 있을 때는 얘가 안정화돼서 물살이 뭐 물결이 출렁출렁 하더라도 찌가 안 넘어가는 구조로 설계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게 밑에 장력이 줄어들면 위로 올라가면서 부력이 약화되기 때문에 불안정한 시스템이 되겠죠. 물고기가 무는 순간 얘가 올림찌라면 올라가면서 불안정해서 넘어가는 구조. 그래서 얘는 안정한 모델에서 불안정하게 바뀌도록 설계한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단편적인 사례지만 여러분들이 시스템 안정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생각보다 다양한 형태로 쓰인다라고 하는 것들에 이해하시는 예제로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다이나믹스의 속도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고요. 이 내용은 사실은 여러분들 자동제어 시간에 나왔을 만한 얘기인데 그때 이제 아마 대부분 다들 별로 관심이 없었겠고요. 그리고 양태 교수님이 아마 잘 가르치셨겠지만 조금 문제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시스템 모델이 매스가 있고 스프링이 있고 외력을 F를 줘서 이 녀석을 제어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사이에 스프링이 있고 매스가 있는데 얘를 특정한 위치로 보내고 싶고, 나는 입력 F를 넣어서 얘가 흔들리게. 지금 여기에 스프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림상으로는 이걸 움직여서 이 질량이 움직이는 구조지만 사실은 이게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P 제어, PD 제어에서의 P 제어가 이 해당 모델이 되겠고요. 자, 이거를 우리가 역학 기반으로 모델링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은 수식 mx2. 플러스 kx는 f라고 하는 수식, f가 입력으로 들어오면 x가 위치가 변화하는 구조이고, 라플라스 트랜스폼 해보면 미분 두 번 했기 때문에 s제곱으로 바뀌고, x는 이제 시간 단위에서 라플라스 도메인 시그마, s는 뭐예요? 정의가 s는 우리가 복소수를 사용해서 시그마 플러스 오메가 j로 바꾸는 것이고, 리얼 파트 시그마 파트는 시간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오메가 파트는 프리퀀시, 주파수 스테디 스테이트에 대한 부분을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이 S라고 하는 라플라스 도메인은 시간과 프리퀀시 두 가지로 문제를 재구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화를 시켜놓고 보면 입력 F에 대해서 출력 X는 라플라스 도메인에서 ms 제곱 더하기 k분의 1이라고 하는 수식으로 바뀌게 되고요. 여러분들이 자동 제어 시간에 배웠을 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언제 배웠냐면 1학년 때도 배웠어요. 그래서 자동 제어 시간에 mx2 더하기 kx는 f를 라플라스 도메인으로 바꿔서 ms 제곱 더하기 f분의 1로 k분의 1로 표현하는 것처럼, 자동 제어 시간에서는 이거를 라플라스로 바꾸지 않고 그냥 시간 도메인에서 시간의 함수로 바꾸게 되면 mx2 더하기 kx는 f이겠고, f가 0일 때의 호모지니어스 솔루션, f가 존재할 때의 특수해 퍼티큘러 솔루션의 두 가지 유형으로 배웠었습니다. 이 얘기는 그냥 제가 1학년 자료들 많이 참고 다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호모지니어스, 입력이 없는 경우에 얘가 거동이 어떻게 되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풀게 되면 이와 같은 수식을 토대로 해서 최종적으로는 복소수에 해가 두 개가 나오게 되겠고요. 복소수 타입으로.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폴로 정의를 합니다. 극점이죠. 폴이라고 부르고 있고, 자동제어에서는 폴. 그러니까 라플라스 도메인에서는 폴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시간 도메인에서 보시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x는 2의 오메가 n i, 여기서 i는 복소수입니다. 허수. 그래서 복소 공간 안에서의 수식이 되고, 복소 공간은 오일러 수식을 이용하게 되면 다시 리얼 스페이스 실수 공간으로 넘어와서 사인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옛날에 복소수 시간에 배웠던 것들, 2의 세타 j는 코사인 세타 플러스 j 사인 세타라고 하는, 여기 보시면 복소수잖아요. 그래서 2의 세타 j는 이 자체가 복소수고, 코사인과 사인으로, 코사인 사인 자체는 실수인데 j라고 하는
이미지너리 파트 허수가 붙어버리면서 이 전체는 복소수가 되는 것도 여러분들이 배우신 거고요. 이 수식이 오일러 수식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녀석들은 하이퍼볼릭 공간 안에서 다시 표현하면 사인 형태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수업 시간에 누누이 얘기했던 Z라고 하는 복소수는 2의 세타 J라고 하는 형태로 표현할 수 있고 사인과 코사인 삼각함수들은 전부 다 친척 관계로 복소수하고 연결을 할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1학년 때 복소수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이 되겠고요. 이게 공학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mx2 더하기 kx 우리가 p 컨트롤의 수식은 바꾸게 되면 최종적으로는 실수부에서 사인이라고 하는 함수로 바뀌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라플라스 도메인에서의 입력 f를 넣으면 출력 x가 나오는 것들을 쭉 정리를 하게 되면 이 입력이 그리고 만약에 사인 형태의 입력으로 추가를 해서 넣는다면 쭉 바뀌면서 여기 아까 써놨네요. S는 시그마 더하기 오메가 J 이 부분이 라플라스 도메인의 정의를 하기 위해서 만든 S라는 변수가 되겠고 우리가 프리퀀시 대역 정상 상태만 보게 된다면 시간성에 해당하는 시그마를 없애버리기 때문에 S는 오메가 J만 투입을 하면 입력에 대한 출력을 우리가 주파수 대역만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파수 대역만 보게 되면 이 수식은 이렇게 쭉 바뀌면서 오메가 n분의 오메가 n은 시스템 자체의 특징이죠. m하고 k로 연결되어 있는 오메가는 입력입니다. 우리가 어떤 힘으로 P 제어할 때 이렇게 흔들어 주잖아요. 그것의 주파수 대역과 원래 시스템 다이나믹스 두 가지 사이를 제어기가 투입이 됐을 때 특성 그래프로 표현한 것.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게 되는 제어 쪽에서 다룰 때 보드 플롯들 이런 부분이 되겠고요. 이건 그냥 제가 빨리빨리 설명하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에 대한 걸 빼버려서 주파수 대역만 보게 되면 입력 주파수 대 출력 주파수가 어떻게 나오는가 라고 하는 그림이 나타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입력 대 출력 주파수는 수식에서 보시는 것처럼 오메가인 오메가가 있고 요 사이가 빼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래 시스템에 오메가인데 입력 오메가가 들어가게 되고 만약에 이것이 똑같은 주파수 레벨이 되면 원래 이 시스템이 있어서 이 시스템은 지금 제어를 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툭 치면 얘가 이렇게 흔들릴 텐데 띠용 하고 흔들릴 텐데 우리가 얘를 쳐주는 주기를 얘가 원래 흔들리는 고유 주파수 오메가에 맞춰줘서 퉁퉁퉁 쳐주면은 얘가 미친 듯이 흔들릴 수 있죠. 이 대표적인 게 뭐예요? 드리블 같은 거죠. 우리가 농구공을 드리블을 하는데 이렇게 드리블을 할 텐데 공이 탕탕 튀기는 게 고유 주파수일 텐데 거기에 맞춰서 쳐주게 되면 이 녀석이 막 잘 튀기면서 우리가 입력을 잘 넣게 되면 그 시스템이 주파수가 막 그 흔들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이런 것들이 제어와 드리블의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드리블을 되게 잘 치면은 얘 고유 주파수에 맞춰서 우리가 이걸 흔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얘가 탕탕탕탕탕탕탕 잘 튀겠죠. 그래서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옛날에 제가 역학 시간에 얘기 드렸겠습니다만 어떤 시스템이 있는데 이 녀석의 고유 주파수에 맞게 입력을 넣게 되면 이 시스템의 주파수가 막 똑같이 맞으면서 공명이 돼서 굉장히 큰 흔들림이 생길 수 있죠. 요만한 막대기가 있고 얘가 흔들릴 텐데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쳐주면 얘가 계속 증폭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공명 현상은 오메가와 오메가 n이 똑같을 때 발생을 하고 그때 입력 대비 출력 F에 대한 X 비율을 보시면 무한대로 치솟아 올라가죠. 이걸 우리가 공명 현상이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제어는 이제 망한 거죠. 왜냐하면 내가 입력을 이 녀석이 갖고 있는 시스템이 탕 치면 흔들리다가 멈출 텐데 안정화 시스템이니까 그걸 잘못 입력을 넣게 되면 얘가 발산을 해버리는 거죠. 이렇게 되면 제어가 망한 것이고 그래서 무언가 입력을 잘 넣어서 빠르게 0 근처로 수렴을 하게 입력 대비 출력이 0에 수렴을 하는 게 목표인 것 이게 바로 제어가 목표로 하는 세계관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라플라스 트랜스폼하고 제어 이론 두 가지 사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살짝 이제 본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뭐 조금 더 제어 시간에 좀 안 배워서 제가 4학년들 뭐 대학원 준비하는 사람도 있고 해서
많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수업 자체에서 설명을 하지 않겠고요. 이 예제에서 보시는 것처럼 똑같은 예제인데 M과 K가 있었는데 M을 나눠가지고 오메가 n 제로 표현하게 되면 우리가 폴이 이 부분에 아까 보셨던 오메가 n이 제곱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두 개가 생기는 것이고 이 시스템은 거동 자체가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요 바로 영인축 요 허수축 위에서만 움직이죠. 그래서 이 녀석의 경우에는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스프링이 있는 매스이고 내가 여기에 입력 F를 넣으면 거동 X를 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F에 대한 X를 보는 것이고 이 녀석은 완전히 P 컨트롤하고 똑같은 수식이 되고 P 컨트롤만 하게 되면 아까 보신 것처럼 결과물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X는 사인파형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P 컨트롤을 하게 되면 이게 멈추지 않고 계속 흔들리는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지점에 가기 위해서 내가 힘을 더 줘야겠나 하면 지나가고 이쪽으로 가야 돼 해서 힘을 주면 또 이렇게 가고 이것만 계속 반복하는 것이 P 컨트롤이 되겠습니다. 이 P 컨트롤은 폴을 우리가 라플라스 도메인에서 확인해 보면 폴이 바로 허수축 위에만 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은 사인파형으로 움직이는 절대로 수렴을 하지 못하고 마지널리 스테이블하다라고 부르는 수식이 나옵니다.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자동 제어 쪽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잘 소개가 되어 있고요. 더 설명이 필요한 분은 다들 이런 종류의 수식을 잘들 관심 없어 해서 제가 재작년엔 설명을 하다 작년부터 좀 설명을 짧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파수라는 것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제어라는 것들이 실제로 무엇을 뜻하는지 이런 예제에서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텔레 오퍼레이션 시스템은 첫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시스템 다이나믹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이나믹스를 어떻게 제어해서 잘 설계해서 죽일 건 죽이고 고속화하기 위해서는 또 그 부분을 일부러 불안정하게 끌고 가서 빠르게 가기도 하는 이런 것들이 주요한 공학적 이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있는 예제는 뭐 오메가를 각각 입력 주파수를 작게 했을 때, 크게 했을 때, 공명이 됐을 때, 그 다음에 아주 크게 했을 때 이 현상들을 제가 그래프로 표현해 놓은 것이고요. 오메가를 너무 크게 하면, 그러니까 즉 입력을 되게 빠르게 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플롯이 계속 같은 자리에서 흔들리는 스테이블하죠. 얘는 발산해버리는 구조는 아닙니다. 위에 예제에서 보시면 오메가가 1인 경우에는 공명을 하기 때문에 내가 입력을 주파수를 1을 넣어서 되게 저속으로 제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녀석이 오메가는 1이라는 것. 오메가가 뭐냐면 우리가 오메가가 빠르면 빠를수록 막 흔들리는 거고요. 오메가가 작으면 작을수록 천천히 흔들리는 건데 오메가가 1인, 즉 입력을 작게 넣었음에도 이 거동 자체가 시스템이 발산하는 것들을 보실 수 있고요. 오히려 오메가를 되게 빠르게 고속으로 넣었더니 이 녀석이 발산을 안 하고 특정한 값을 이렇게 유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메가가 0.01로 되게 작은 값을 넣게 되면 이 녀석은 또 발산하지 않고요. 이 정도 약간 발산 쪽으로 가고 있는데요. 이 정도는 또 유지하고 있는데 단위를 보시면 단위가 0.01 수준이고요. 이 발산하는 애는 단위가 50입니다. 그리고 오메가 1이 공명 주파수이고 그거보다 작은 경우 그리고 큰 경우로 나눈 건데 오메가 1인 것보다 작게 넣으면 0.01 수준으로 약간 발산 쪽으로 가는데 절대 발산은 여기서 하지는 않고요. 오메가가 1인 경우는 이 주파수 대역이 커지면서 발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오메가가 100인 경우로 크게 했더니 오히려 이게 어느 정도까지는 증가하지만 거기서 멈춰서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요. 이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보실 때 오메가는 1이다라는 게 오메가 n 고유 주파수하고 동일한 경우입니다. 공명 주파수이고 거기다 작을 때 큰 거를 뜻한 것이고 앞서의 그림에서 보시면은 우리가 시간 도메인에서 설명한 거에서 보면 오메가 n하고 똑같을 때, 즉 1일 때에는 발산을 하게 되겠고요. 그거보다 작은 주파수에서는 어디에 수렴했어요? 약 1 근처에 수렴을 했고
1보다 훨씬 클 때에는 또 0의 수렴을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명 주파수를 피해서 설계를 해야 되는 것이고, 공명 주파수를 피하는 제어를 하게 되면 그래도 이 녀석이 발산하지 않고 마지널리 스테이블한 관계에 있는 그림을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사례에서 본 거고요. 이 경우에는 똑같은 주파수를 맞추게 되면 발산하는 장면입니다. 여기 보시면 컵인데요. 컵을 이렇게 흔들게 되면 물이 살짝 흔들리죠. 물이 흔들리는 거는 이 컵의 시스템 다이나믹스입니다. 그리고 그걸 우리가 제어를 했는데, 이걸 어떻게 흔들어 주냐, 공명 주파수에 맞춰서 흔들어 주면 물이 팡 하고 발산해서 넘쳐버리고요. 이걸 너무 빠르게 흔들게 되면 이 안에 주파수 대역보다 훨씬 빨라져서 물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되게 천천히 흔들어 주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입력 주파수가 낮기 때문에 또 흔들림이 이 안에서만 국한돼서 있어서 절대 바깥쪽으로 나가지 않는데, 우리가 공명 주파수에 맞춰서 물이 자연적으로 복원하잖아요. 우리가 툭 하고 얘를 치게 되면 출렁하면서 다시 평형 상태로 가게 되는데, 얘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 다이나믹스, 이게 평형으로 가는 그 부분에 똑같이 주기를 맞춰서 흔들어주면 물이 넘쳐버리는, 즉 발산하는 경우를 보는 언스테이블의 예제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은 사실 수학 시간에 시간 도메인에서 접근하는 거 수학 시간에 배웠고요. 그 다음에 폴을 이용하는 폴 제로 관점으로 표현하는 라플라스 관점에서 주파수까지 같이 보는 것들은 3학년 때 자동 제어 시간에 배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분야에 대한 기본적인 컨셉을 공학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여러 가지 제어 문제라든가 복잡한 문제들을 다룰 수 있고요. 앞서 얘기 드린 저 오메가 n 제곱, 물컵이나 스프링 문제 또는 피제어에서는 질량 대비 스프링 계수가 쓰입니다. 그래서 이 고유진동수는 n분의 k로 표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서 되게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P 컨트롤 할 때 우리가 P 컨트롤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자연계로 생각한다면 매스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될까요? 고유진동수가 느려집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뭐냐면은 무거운 물체가 있어요. 여기 무거운 게 잘 안 보이는데 굉장히 무거운 거, 여기 망치가 있잖아요. 망치의 경우에는 무게가 무겁잖아요. 무겁기 때문에 무게가 무거우면 고유진동수가 낮아지기 때문에 시스템 다이나믹스가 느려집니다. 그래서 제어하기가 편한 거고요. 지금 보시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 녀석을 이렇게 아까 인버티드 펜듈럼으로 제어를 하려고 했는데, 매스가 무거운 것이 오히려 적당히 무거워야 제어가 잘 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왜냐? 무게가 무거우면 고유진동수가 낮아지죠. 매스가 커지면은 고유진동수가 낮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제어를 하기에, 이 녀석이 시스템 다이나믹스가 느려지기 때문에 제어를 하기가 오히려 편하다라고 하는 관점을 이해하실 수 있겠고요. 자, 다음에 K는 우리가 매스하고 스프링으로 표현하면 K가 크면 커질수록, K가 커진다라는 거는 고유진동수가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유진동수가 굉장히 커져 있으면, 아까의 그래프에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라플라스 도메인이 편하면 라플라스 도메인으로 보는 거고요. 시간 단위로 표현했던 공학수학 기초를 토대로 해서 시간으로 표현한 이 수식에서, 자, 아까 제가 얘기 드린 대로 오메가 n 제곱은 n분의 k인데 굉장히 매스 스프링에서 k 값이 커져요. 그러면 이 스프링이 되게 커져서 되게 단단해진다면 거의 강체하고 비슷해지겠죠. 두 개 사이를 막대기로 연결한 것처럼. K가 커지면 커질수록 오메가 n j가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이 수식에서 앞서서, 자, 그래프를 다시 보시면 알 텐데요. 자, 오메가 n j가 커지면은, 오메가 n 제곱이 커지면은 이 계수가 점점점 이쪽으로 간다는 얘기가 되겠죠. 아, 이걸 뭘로 설명해야 될까? 오메가 n 제곱이 굉장히 커지면 오메가 제곱이 굉장히 커져야 되겠죠. 그죠? 같은 일을 맞추려면. 그러니까 우리가 매스 스프링 댐퍼로 설명을 하고 이 사이가 거의 막대기 같은 게 들어가서 K 값이 굉장히 커지면요, 오메가 n 제곱이 굉장히 커지는 거고요. 공명 주파수에 해당하는 오메가 제곱도 같이 덩달아 커지겠죠.
그러면 오메가 제곱은 우리가 입력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제어를 할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오메가 n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오메가 제곱이 똑같은 값이 될 수 있는, 오메가가 오메가 n이 되면 공명이 되니까 제어가 망한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오메가 n이 되게 크기 때문에 오메가도 되게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어를 하기에 수월한 공간들, 여기까지 가면 이 그래프에서 요 가까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메가하고 오메가 n이 똑같아지면 공명이 돼서 제어가 안 되는, 불안정하게 되는데, 오메가 n 제곱이 되게 크기 때문에 오메가 제곱이 커질 수 있는 폭이 되게 넓어지죠. 그럼 우리는 설계를 할 수 있는 영역이 되게 넓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굉장히 오메가 n 제곱이 크다면 오메가 제곱도 되게 커지기 때문에 우리는 시스템을 불안정하기 전까지, 여기 가면 불안정인데 여기까지 제어를 할 수 있고, 오메가 n 제곱이 크다면 이 공간이 점점점 넓어지니까 제어를 하기에 수월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제어라고 하는 관점은 당연히 간단하게 그냥 PD 컨트롤 3줄 정도 되는 라인만 가지고서 뭔가 제어를 하는 것들이 아니라 시스템에 대한 성격을 이해를 해야 되는 것들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시스템 다이나믹스가 의미하는 바들을 자꾸 알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쪽 그 3학년 수업들 자동제어나 이런 데서 조금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념적으로 이게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이해하시라고 제가 4학년이니까 이제는 조금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할 때가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챕터 1을 마감을 하겠고요. 여러분들이 자동제어는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고, 특히 뭐 대학원을 가야겠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자동제어는 평소에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다이나믹스의 특징, 무거운 것들은 대체로 진동수 레벨이 낮아지기 때문에 흔들림이 되게 천천히 된다라는, 시스템 다이나믹스가 느려지고 그래서 묵직한 것들이 오히려 불안정한 시스템에서는 제어하기가 편해지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런 몇 가지 점들을 여러분들이 공학적인 이슈들을 이해하시라고 설명을 한 거고요. 다음 주에는 이 성격을 토대로 해서 본격적인 텔레오퍼레이션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